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건강 상태가 악화됐는데 그렇다면 대체는 누구일까? 김여정이 김정은 권력을 대체해서 과연 북한을 이끌고 있는 대체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즉 김정은의 권력을 이양받아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북한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본 것이 똑같습니다. 특히 아까 고미 기자의 그 도쿄 신문이죠. 서울지국장까지 했던 또 김정남이를 수십 차례 만나고 책까지 썼던 이분이 한 이야기도 저와 의견이 거의 같습니다. 살이 한 번에 20kg 빠진다는 것은 그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건강 이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목에 뭔가 이 머리 뒤통수 쪽에 뭔가 났다 이 밴드를 붙이고 나오고 아마 수술한 자인지 아니면 일단 상처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이렇다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뭐 대장암이다 위암이다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것은 이미 북한에서조차 다 나오는 사실이고 심지어 조선중앙TV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선중앙TV에서도 김정은의 건강을 걱정하는 근로자들 북한 인민들이 걱정하는 거를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는 영상까지 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김정은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뭐 국정원에서는 박지원 원장 나와서 김정은 건강 뭐 아무 이상 없다고 하지만 그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조선중앙TV까지도 지금 일반 인민들이 김정은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데 국정원장이 건강이 좋다는다면 좋은 건 아니죠. 뭘 모르고 하는 소리든지 아니면 아부하려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건강이 안 좋은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제1비서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거기에 김여정을 앉히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조영원이나 최령희를 앉힐 것 같으면 벌써 앉혔죠. 그리고 자기는 뒤에 가서 정치선에서 물러나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최령희나 조영원 같은 사람한테 제1비서장을 줬다가는 거기에 권력이 뭉치게 되고 제2의 장성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김정은의 입으로 내세우고 전면에 내세워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로 할 때에도 3월 달에도 그런 이제 김여정의 담화문이 나왔고 이번에도 김여정이 나서서 바로 김정은을 대신해서 담화문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여정이 과연 지금 김정은이 쓰러지든지 아니면 병치료로 장기간 정치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북한 엘리트 계층, 최령해나 조영원이나 박종천, 이병철 그리고 이 김덕훈과 같은 이런 엘리트 계층들을 데리고 최고위층들을 데리고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오랜 기간은 아니더라도 한 6개월에서 1년간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즉 그럼 어떤 한계냐? 처음에는 김정은 권력이 김정은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의식해서 고분고분하지만 6개월 지나고 그 6개월 지나고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서도 계속 김정은이 나오지 못하고 김여정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김여정은 김정은보다도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정치 경험도 김정은은 그래도 10년 동안 통치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직감을 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어깨에 자기가 모든 걸 걸머쥐고 유치원 하나를 건설하고 아파트 하나를 건설하고 장공장 하나 건설하고 자 양식장을 건설해서 직접 가서 자라 양식에 관해서 지시를 내리고 양식장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내던 김정은인데 얼마나 과중한 업무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김여정이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김여정은 김정은을 대신하는 것보다 김정은 밑에서 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창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을 보좌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아이디어나 또 생각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면 갈팡질팡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노련한 이 박종천 이민군 총참모장이나 뭐 권영진 청정지국장, 이용길 이민무력상 같은 이런 사람들
최룡해를 과연 다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결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북한에 상당한 혼란 상태가 올 겁니다. 그래도 김정은이가 죽지 않고 뒤에 살아있다면 한 1년 정도는 가겠지만 그 이상은 김여정도 북한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즉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김여정이 만약 김정은이 정치 무대에서 당분간 사라지고 김여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즉 김여정이 제1비서가 돼서 북한 통치를 하게 된다면 뒤에서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룡이나 조영원이나 김덕훈 같은 사람이 김여정 밑에서 김정은처럼 그렇게 굽신거리며 90도 절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그런 충성심을 과연 보일까요? 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북한에 있으면서 고위층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듣는 척 하겠죠. 그러나 뒤 돌아서게 되면 아마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김정은이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제1비서 자리가 공석이지만 또 아직은 자기가 당장 병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1비서 자리를 아직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몸 건강 상태로 봐서는 얼마 안 있어 바로 치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김정은 약 한 15일에서 20일 간격을 차이에 두고 계속해서 강행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번 이민군 군종지휘관 수천 명을 모아놓고 연대장에서 연대 정치위원 이상 모두 모아놓고 자기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당에 충실한 군대가 되어가는 것은, 예전에는 군이 당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군이 당의 혁명 무력으로서의 모든 충성심을 당과 수령께 바치라고 이 강요하는 것도 자체가 이미 김정은이 병이 악화됐기 때문에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지금 다 군종 대강수회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군종 대강수회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강습 3일 동안 한 것은 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군 역사상 이 처음 있는 일을 김정은 시대에 와서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놔둬도 물자를 보장해주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고 이민군 지휘관들의 대우를 높여주고 이렇게 하고 한다면 충성하지 말래도 충성하지만 지금과 같이 병사들은 물론이고 이민군 장교들까지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 상황에서 방치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군 역사상 처음 있는 대군종 강습회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아마 김정은 얼마 안 있으면 정치 무대에서 정치 무대 일선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설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많은 시간이 안 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막 약 한 달이나 2달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병치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나이 어린 김여정 혼자서, 물론 김정은에게 보고는 하겠지만 제1비서직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제1비서직, 김정은을 대리할 수 있는 제1비서직은 감당하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10년 이후에 40세가 지나서 지금 정치를 좀 더 하고 김정은과 함께 지금 남매 정치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과 김여정이 남매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약 한 10년이 흐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한 토득을 하겠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상기시킨다면 김정은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2011년도 김정일이 급사하고 2012년 4월달 모든 김정일의 감투를 뒤집어 썼을 때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죠. 그때는 유엔 제재도 없었고 그나마 장성택을 비롯한 김경희도 살아서 있으면서 김정은을 보좌해 주면서 그래도 자신감이 붙었고,
달러도 어느 정도 있었고 자원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자신 있게 신년사 때마다 다시는 우리 좋은 인민이 이렇게 좋은 인민이 굶주림이 없게 배고른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은 그런 장담도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김정은은 정치를 하면서 이제 정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자기 말대로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북 강력한 유엔 제재까지 맞닥뜨렸기 때문에 김정은은 출로가 없는 것입니다. 출구가 없죠. 이 대북 유엔 제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대화에 나와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말로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겁니다. 이번에 이 통일부 장관 우리 쪽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자 주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관광 열라고 큰 소리 치지만 결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10위권이 아니라 아마 100위권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만 가동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지금. 이 개성공단 열고 싶고, 당장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싶고, 쌀 수십만 톤 북한이 지원하고 싶고, 철도, 철길, 철길과, 그리고 도로도 건설해주고 싶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막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세멘토 한 숟가락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은, 김정은은 이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알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립자강을 위해 토대에서 자립자강으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중국과는 조금 멀어지더라도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해서 러시아 쪽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김정은이 사라지고 김여정이 북한 정치를 여러분들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김정은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다면 김여정은 북한을 이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요.